자, 모두가 호강하는 그날까지 경기 호강쇼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텐션은 낮죠. 뭐였죠? 황교안. 황교안과 그다음에 공수처. 주위에 둘다 이제 황교안이고 그다음에 서브 주제가 정치면에서는 공수처. 일단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고 가시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우리 몇 주 쉬었죠? 3주? 네. 2주? 3주. 3주? 3주 쉬었죠. 다들 뭐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 분도 또 계셔요. 2분 계셨어요. 아, 3분. 맞아. 야, 그래도 어디야? 딱 3분. 그쵸? 근데 경기 호황쇼에서 난 아직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경기 호황쇼에서 언급을 해줬다고. 언급을 했다?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 했긴 했나봐요.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자기들 거 이렇게 벤치마킹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보다라고 얘기했겠죠 아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를 식으로 했겠죠. 얘기를 2번이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원작을 뛰어넘는 패러디가 되었죠. 그래야죠. 그 과욕이고 과욕인가? 대강. 일단 민폐만 끼치지 말자. 그죠? 알겠습니다. 민폐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저희 정치부터 가볼까요? 정치면에서 오늘 네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수처까지 그리고 또 공수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황교안 씨가 요즘 들어 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빨갱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다. 좌파다 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예전에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가여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속된 말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지지율 뽕 맞았다고. 그러니까 어깨가 좀 올라가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도 이렇게 강성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 공식 아니에요. 정치 공식.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지율 뽕 맞아서. 뽕 맞아. 네. 그리고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딱 1년 남았죠. 결집 네. 보수 그렇죠. 결집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결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민주당이 참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권당이 되면 이 이제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번에도 사실상 간신히 무승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솔직히 따지면 이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했죠. 그것도 저는 좀 뭐랄까 지금 시국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지지율이 아직은 그래도 높게 나오니까 뭐 엊그제 보니까 37.28% 찍혀 있더라고요 민주당. 아직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서 아직은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지지율이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45%? 심각 떨어졌을 때 42%까지 떨어졌던데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제 발표된 거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게 48.2%. 48%. 긍정평가가 48.2%, 부정평가가 46.1%. 그러니까 뭐 백중세인데. 백중세는 네. 그럼 뭐 5차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똑같다는 얘기네 사실상. 그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대권 주자도 1위도 황교안 씨가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대권 후보가 한 명밖에 없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당에서는 지금 여러 명으로 갈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합친 거는 선거가 막상 닥친 3개월 전인 정도가 돼야지.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층들이 점점 조금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사실 이제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 준 게 중도층이었는데 사실상.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추월했다고 민주당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앞서야 되는 거고 중도층에서 역전당했다는 게 사실 타격이 큰 거거든요. 네,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민주당이 지난번 탄핵을 통해서 얻은 외연을 점점 더 까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재가 많다라는 부분으로 뭐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정치는 그래도 세력 싸움을 하잖아요. 그 내에서도 치열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로 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너무 분열 양상처럼 보인다라는 근데 거죠. 그 맞아요. 인재가 많으면 뭐해요? 서로 인재도 깎아먹잖아. 자기네 인재도 못 지키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안 나도 지키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 있는 거지. 이거를 서로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주면서 이걸 다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짚고 다 죽이고 올라가려고 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경선 레이스 이런 것들을 난 상상할 정말 수가 보고 싶어. 없으니까. 아, 지금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지 참 사람들이. 공수처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죠. 공수처는 지금 자유한국당 완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3개 야당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찬성해서 뭔가 이렇게 아까 해줬는데? 오면서 속보 나온 거 보니까는 오늘인가 내일 자정인가 패스트트랙 트랙 붙여갖고 추인한다고. 그러니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네, 선거제랑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공수처법이랑 3개를 갖다가 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붙인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건데 이 깨는 데 있어서 문제가 검찰이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왜냐면 여기 공수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또 누구냐? 또 검찰이잖아. 그죠. 이러면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옥상옥이 되는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다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검사, 판사, 고위직 경찰, 국회의원을 넣냐 뺐냐 뭐 이런 거 빼놓고 그렇죠. 이 세 부류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주겠다, 기소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반쪽짜리라서요. 이게 이걸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죠. 뭐 검사 뭐 이렇게 해서 한 5,000명 된다는데 다 합쳐서 검사, 경찰 뭐 이렇게 해갖고 이 5,000명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소독점주의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나눠줘야 된다. 저는 경찰에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감사원에 나눠주고 국세청에 나눠주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나눠주고 그러면 각 파트를 맡아갖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다 수사권이 있어요. 기소권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크게 치고 나가서 누구 밑에 거느리는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다 거느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게 정권에 의해서 이 휘둘리는 그 부분이 사실 그걸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이게 공수처만으로 되겠냐는 거죠. 이게 검찰이 왜 검찰한테 예전에 이 기소권을 줬냐면 기소독점주의를 줬냐면 국가가 형사권을 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지 않고 검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라. 이렇게 되면 공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준 제도예요. 원래가. 근데 이게 검사도 사람인지라 아는 사람 들어오고 그죠. 저쪽에서 권력 눈치도 봐야 되고 돈 뇌물 있는 사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소수 주는 사람 눈치도 이게 보아야 되고 사람을 처벌하는 데 쓰이는 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의 눈금이 아주 세밀하고 어떤 순간에 아주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기방위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 걸린 사건들 보면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하고 그 제대로 수사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천되고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게 DJ 정권 시절에 특검이었는데 특검 여지껏 봐서 수사 제대로 됐다고 느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DJ 때 처음으로 특검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 실명만 알게 됐어요. 김범남이라고. 그거 빼고 우리가 뭐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검사 출신 정치인들 누가 있죠? 곽상도 있잖아요. 곽상도 있고 그저께 저 아줌마들한테 혼쭐 난 이용주도 있고 검사 출신 김경진은 아닌가? 김경진도 검사 맞죠. 출신. 진보 쪽에 꽤 있죠. 황교안 당연히 공안검사. 김진태도 검사 출신. 최교일 김진태 공안검사들이 많죠. 황교안 지금 현재 대표는 진짜 공안 검사의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공공의 안녕 파트를 위해서 일하는 검사들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빨리 때려잡 우리가 소위 알기로는 빨리 때려잡는 거의 국가보안법 사용하고 네. 정권 소의 앞잡이 그러니까요. 딱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하다. 근데 영화 더킹 같은 거 보면은 그 정우성 나오는 거 그 비단 정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라인 눈치. 정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은 누구 말대로 낮의 정권을 유한하고 정권 바뀌어도 말 안 듣고 할 수 있더라고요. 검찰은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검찰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서 네. 3년까지는 청와대 밑에 있지만 3년 지나가면 그죠. 청와대 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상황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로 갈 게 아니라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걸로 갑시다. 이게 확실하게 답인 것 같다. 공수처의 적극 찬성인데요. 근데 또 제가 싫어하는 무리들이 또 그걸 적극 찬성해서 청개구리 삶아먹은 그게 발휘가 청개구리 기질이 발휘가 돼서 요새 약간 긴가민가해요. 저는 좀 찬성하는 쪽.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검찰이 누리고 있는데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균열이라도 좀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은 공수처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비공식 홍보대사 경비홍대죠. 비홍대 슬리피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기도 국카스텐 노정열 홍보대사 위촉 나는 PD님 작가님 말 좀 해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먼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산후조리 비용이 300만원? 309만원. 와 비싸도 꼭 아유 가야 부담스러운 정도인가 이게? 아 중요하죠 산후조리가. 이렇게 50만 원만 지원을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 경기도 이사 와야 돼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0만 원을 지원한다. 땅판 5만 원도 안 나옵니다. 500원도 안 나와요. 궁금한 점은 031-120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3회 파트 안인득 아시죠? 안인득. 아닌데 진주 이번에 살인 사건. 사망이 6명? 5명? 5명이라고 알고 있고 4명, 5명. 정확히 그리고 총 1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대단히 큰 사건이죠. 야. 그야말로 무고한 시민들이 무고한 희생당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이재명 지사 재판까지 이렇게 같이 영향이 이슈를 이슈화되고 있죠. 이재명 지사님 관련한 사건에서도 있었듯이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보면 이 정신질환자를 갖다가 발견한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전문이라든지 정신과 전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견을 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걸 입원을 갖다가 건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 발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항상 발견하고 다녀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발견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관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 앞 내용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유명무실한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돼서 이재명 지사 관련한 사건에서는 그 앞에 비어 있는 내용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일을 공무원들한테 시켰다. 그 시킨 게 직권남용이고 권리행사 방해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방치하라 이거네. 방치하라는 얘기죠. 이런 사고 평생 나라 이거네. 그렇죠. 공무원은 이런 게 사실상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이 정신 건강 관련한 과거에는 정신보건법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법이 몇 번의 이제 위헌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였잖아요. 재산을 노리고 형제나 자식이 부모나 형제를 갖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버리는 경우 그런 스토리는 들어봤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 한 명이 할 수는 없게끔 만든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강제로 입원시켰을 때 어떻게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는.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25조도 생기고 23조는 자의에 의한 입원, 24조는 가족에 의한 입원, 2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인데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있는 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법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요. 뭐가 우선이 되든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법 조항 3개가 다 동의해, 동의.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럴 것 같아. 법은 그 법을 갖다가 검찰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족에 의해서 하지도 않았고 시도를 했어야 자의도 아니었는데 왜 이재명 지사가 했느냐. 이재명 지사도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부인이 있고 딸이 있는데 왜 나대냐 그때 말로 왜 나대냐 그랬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민법상에서 그 가족의 순위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꼭 다른 가족보다, 그러니까 직계가족하고 안 적혀있기 때문에 법에는 비교하게만 돼 있어요. 비교하게만 돼 있고 만약에 이거 좀 사안이 다른데
재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받아갈 때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쵸.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가족까지 갈 게 아니죠. 가족까지 갈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해야 할 시장으로 살수 역할을 있으면 하면 맞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게 또 왜 만들어졌냐면 얘네로 쭉 올라가야 돼요. 여의도가 지금 공원이지만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그 자리가. 네? 광장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 저 4살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뭐 자전거 타고 막 그러면서 500원에 빌려가지고 타고 그런 영상들 있죠. 때 찾아보면 있었죠. 있죠. 네. 변신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던 시절에 정신 나간 택시 기사가 그냥 들이닥쳐서 그때 그때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방화벽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놓고 그냥 공원으로 소일코 바꾸고 외양간 못 쳤네.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 여담이지만 그 관련해서 정부 관련한 소송을 대리했던 사람이 그 고 변호사예요. 옛날에 변호사. 보승덕? 맞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건 그냥 지금 요 시점에서 좀 법이 보강돼야 된다. 왜냐하면 강화돼야 되죠. 이거 현대병이라고 봐요. 정신 요새 그렇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개인 이기주의도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이 스타일들이 바뀌고 빡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빡빡하기도 하고 데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병이 있는지 그렇죠. 민지를 알고 있더라도 안 가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동생이 이런 거 세상에 알리기가 싫으니까 그냥 묻어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진 거라고요. 김영환이가 어디 유튜브 나와갖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선 씨 본인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진단 그러니까 그런 아니, 멍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본인이 예전에 정신질환자가 아니냐고요. 했었었고 자기도 지금 치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보건 관련한 법률,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아야 된다고 이 사람이. 근데 재판에 나와서 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법을 몰라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거잖아. 이 사람을 가두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그렇죠. 권리의 침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공공공유 안정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되는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는. 그러니까 상충되고 있고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진짜 행정가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이에요. 고민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권단체에서는 인권 뭐 팔아먹었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이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후속적으로 이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근데 이것도 뭐 뉴스 나오고 그럴 때는 뭐 의사한테 뭐 해준다 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다 나몰라로 하고 보상도 없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국가가 그럼 해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일부 유족들이 장례 안 치르고 국가에서 전액 치료비랑 부상자들 치료비랑 지원해달라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제 소송으로 가면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는 사안인데 국가배상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이거든요.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 안 했다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되니까 진주시가 대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진주시장 경찰하고 진주시장도 이제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재판? 재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이 자체가 이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안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따지면은 직권남용이 뒤집혀야죠.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시장 기초단체장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아 우리 관내에서 아무 사고나 안 나게 해주세요. 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걸리기 싫으니까 이런 엉터리 법이 이게 재정립을 해야 돼. 재정립을.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나 이런 경각심을 좀 읽게 이번에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걸 하네요. 청년 기본소득이랑 지역화폐 정책 홍보하는 박람회라고 하는데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다가오는 4월 29일, 30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함께 알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열리죠, 그렇죠? 월요일 월요일날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 까지.
어디서요? 수원 컨벤션 센터라고 저기 노란색 지하철 타고 가면 있더라고요. 아 노란색. 네,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이번에 그 박람회는 그래서 앞으로 이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인 이런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뭐 토론회도 있고. 기본소득 양쪽에 갈려 있어요. 저는 가장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우파 좌파. 이거를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보는, 저쪽은 계속 그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성실성이냐 뭐 근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기본소득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저기 태극기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계시는 그쵸. 분들인데 그분들은 기본소득이란 말 이외에도 요령연금이니 뭐 국민연금이니 해서 갖고 좀 계세요. 수당을 받아가죠. 수당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네요. 정확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자기들 돈 일단 세비 납부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반납부터. 이분들은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88년부터 시작했나요? 그때부터 해갖고 쭉 모아서 받고 계신 분들은 물론 돌려받는 거니까 맞긴 맞는데 사실 그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냈던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되는 게 정확히 지금 연도도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들이 맨날 뭐 발표할 때마다 연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뭐가 있냐 하고 봤을 때 기본소득밖에 없다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연금 고갈시킨 것 같다, 이런 걸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파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걸 대변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우파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거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기본소득을 반대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알아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많은데, 실제로 이제 태극기 집회라든가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안해동안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대변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권 내에서도 일부는 기본소득을 뭐 이렇게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거 기본소득 도입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아마 성남시에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무상급식 뭐 이런 그 건강한 급식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선도적으로 하니까 전국에서 지금 무상급식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상교복도 안 하는 데가 없고, 심지어 뭐 저 영남 어디서도 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본소득도 아마 경기도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뭐 산후조립이랑 청년배당 이런 것들 이제 또 지역화폐로 놓아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청년배당 같은 것도. 그렇죠. 이런 거 확대돼서 이렇게 잘 굴러가고 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보면은 아마 또 이거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결국에 이런 게 또 이제 선거에서 뭐 내년 총선 그 후에 있는 이제 선거들에서 주요 아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듣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일반 또 정치 논리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세금이 있는데 아니 왜 자꾸 퍼주냐, 아니 퍼주면은 살림살이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살림하고 그렇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알맞게 쓰는 게 좋은 거지 무턱대고 돈을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비를 위해서 돈을 계속 써야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윤활유가 돼서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준표 씨가 경남 도지사였을 때 꽤 재밌는 일을 했죠. 경남 의료원인가요? 진주의료원. 그것도 또 진주가 또 진주의료원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폐쇄를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이들을 광고를 했었냐면 홍준표가 있으니까 뭐 부채 제로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흑자 재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흑자 재정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돈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 아예 안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도지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정부에서 돈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돈인데,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나야죠. 그렇죠. 국민한테 쓰는 거니까. 좋은 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갖다 아예 안 쓰고 흑자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앉았어요. 더 큰 기회를 창출해주는 적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자랑할 만하죠. 왜냐면 그 흑자 남은 거 가지고 국민한테 안 주고 지네들끼리 너나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난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에서 쓰는 돈들이라는 건 토목 사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돈도 있고 복지비로 지출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목 사업 쪽이라고요. 과거에 성남시장이었던 이대엽 씨는 그 토목 사업을 자기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게. 자기 아들이 이제 건설사를 만들어서 대놓고 헤쳐먹었네. 대놓고 했어요 진짜. 아니 그게 뭐냐고요. 누가 진짜. 딴지 안 걸보면 그냥 대대손손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공개 경쟁하라고 입찰하라고 해놨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돈도 또 안 준 거예요 나중에. 스위스에서 한번 국민 투표 됐어요. 붙였고 네. 또 너무 많이 됐고. 줬지. 한 300만 원 줬어.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스위스나 이런 북유럽들은.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거기는 세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소득에서 50% 이상 떼어가는 그죠. 나라고 그걸 우리들처럼 세금 많이 떼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 그게 낼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세금 올리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은 지금도 찬성이 훨씬 많이 나온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니까 시민 의식을 탓하기 전에 이 국가의 운영의 시스템. 그죠 그거부터 탓해야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여태 보고 잘한 게 우리가 내 세금으로 헛짓거리 하고 이러니까 그 돈 차라리 쟁여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 쟁여놓으면 네. 그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죠. 왜냐면 보고 자란 게 그런 건데. 쟁여놓아도 우리한테는 절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사실 그 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뜨든가 해야지. 아. 핀란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를 봤을 때 저기 북유럽 상국이잖아요. 그죠.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핀란드인데 노르웨이는 이런 거 해도 괜찮은 나라예요 진짜. 왜냐하면 거기가 국회 유전이 있어서 인구도 500만밖에 안 되고 그러게. 기름에서 팍팍 나오는데 덴마크는 덴마크는 아니고 이제 여기 옆에 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핀란드 원래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진짜 북유럽에서 못 살기로 유명한 나라고 옆에 러시아 있고 파는 거 기껏해야 나무 목재 팔고 뭐 이러던 나라였다고. 자일린드. 옛날에 노키아 그런데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복지로 들어갔잖아요. 복지로 해서 정부가 수입 나온 걸 갖다가 세금으로 나온 걸 갖다가 복지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업로드 시킨 사람이고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나라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이제 여기 뭐 일본 유노우에 도모히로라는 이 되게 연구 4차 산업혁명부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건 기본소득으로 노동력 욕구 저하가 올 수 있다. 욕구 저하가. 욕구 저하가 올 수 있다. 근데 뭐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기본소득은 되게 기초적이잖아요. 스위스가 300 스위스가 이렇게 300 주니까 까지 주겠다.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78만 원 주고 뭐 일반 가정에 300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걸 우리 환율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환율하고 비교를 해봤을 그죠. 때 걔네들 소득이 프랑이죠, 8만 프랑. 원을 막 이렇게 아, 쓰잖아요. 진짜? 우리로 치면. 그러면 4배 좀 네 배 사는 차이가 줄 알아야 나니까. 되네요. 근데 노동 욕구 저하가 그러니까 저한테 기본소득을 준다고 봤을 때 저는 노동 욕구가 상승이 되지 저하 안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떠들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본소득 보장 받으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생활 전반을 다 책임져주고 그치. 이만큼 충족하게 주면 노동 욕구가 저하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채찍질 살짝 해준 당근주면 아니 지금 딱 보면은 네. 뭐 8만 원, 10만 원 학생들한테 그래도 핸드폰 비용 핸드폰 뭐 비용도 그런 주고. 정도라도 해주면 아이들은 그렇고 청년들한테 배당이라고 30만 원 준다, 뭐 50만 원 준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개발비 정도 쓰는 상황이지. 그거 받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뭐 먹보자고 논다? 컵라면만 먹어야지 그러면. 기본소득 많이 참여 우리 했으면 기본소득 좋겠다. 2019 기본소득 여기 박람회 한번 보고 얘기해 주세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제 경기도가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당연히 참석을 하고 뭐 이제 저명한 뭐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도 세계적인 인사들이 참여한다고 많이 하니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지금 분위기 좋다 그러던데요? 뭐 제가 아는 뭐 외국 이름 노암 촘스키 뭐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아까 그런 분들 오신다고 하니까 가서 한 기본소득이 뭔지 배우고 토론도 구경하고 직접 여기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뭐 저희 팀도 취재 가야죠, 그렇죠? 해봅시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저 들어오세요. 자, 경기호강씨 엔딩도 해주세요. 이제 끝났잖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 명에게 힘을 얻어서. 우리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고 이 모두가 호강하는 일단 나부터 좀 호강 좀 해야 되는데 모두가 호강하는 그날까지 이거 한번 좀 해보려고